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단체장 후보 경선 대상과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단체장 후보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사는 8명의 후보가, 익산은 3명의 후보가 각각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군산과 익산시장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적격 여부 심사와 하위 20% 비공개에 이어 이번에도 공천 심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음니은다. 이에 따라 깜깜이 공천으로 흑색 선전과 유권자들의 혼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되는 제2혁신도시로 익산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마다 익산에 도내 2번째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행정통합지역 우선 배정과 익산을 입지에서 제외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대상포진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보한 4,500명 분 가운데 접종률이 33%에 그쳐 67%를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 위주로 접종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단체장 경선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 후보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8명의 후보가, 익산은 3명의 후보가 각각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참여하는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경선.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희환, 최광규 등 8명의 후보가 참여합니다. 한때 일부 후보를 컷오프하고 예비 경선을 생략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두 경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산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의 예비 경선으로 상위 4명이 본 경선에 진출합니다. 당초 검토됐던 AB조 예선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별 신청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 경선, 본 경선, 결선 투표 3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비 경선은 후보자 5인 이상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차 심사 결과 군산시 임실군이 예비 경선에 해당됩니다. 익산시장 경선도 컷오프 없는 3인 경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신보균과 조용식, 최정호 후보가 경쟁하며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본 경선과 결선 투표 모두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군산과 익산 모두 합동연설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일정이 잡히지 않은 단체장 경선, 한 장의 공천장을 놓고 벌어질 치열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군산과 익산시장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적격 여부 심사와 하위 20% 비공개에 이어 공천 심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평가 등 6개 항목과 서류 심사, 적합도 조사 등을 종합해 경선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후보자들에게만 개별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적격 여부 심사와 하위 20% 평가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데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감점 사유나
평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후보가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은 별도의 컷오프 없이 모든 후보가 참여해 공천 심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독주를 이어온 전북에서는 그동안 컷오프가 현역 교체와 쇄신 공천의 주요 장치로 작동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후보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와 당내 갈등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후보 모집을 할 때 심사 기준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각 후보별로 저희가 개인적인 그 심사 사유를 안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후보에게 통보를 하는 걸로. 그러나 비공개 공천이 이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가짜 뉴스가 확산돼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구도에 들어선 시장 선거. 비공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광역의원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군산 일부 선거구에서 단수 추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늘 광역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면접에 제1선거구에는 강태창 도의원, 제4선거구에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이 각각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두 선거구 모두 1명만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는 각각 5명과 3명이 등록해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A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도내 B 변호사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전주지법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상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와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24일 기술교류회 및 상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플라즈마 장치 시연을 볼 수 있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플라즈마 기술은 악성 폐수 오염물질 저감과 농업용 살균 시스템 제작, 악취 제거 모듈 개발 등에서 성과가 입증됐습니다. 한편 도내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북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32%가 올랐습니다. 이는 1년 전 상승률 2.24%보다 2배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전북은 서울과 경기, 세종, 울산 다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출하농가에 대한 수수료 환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모현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168개 농가에 수수료 환급액이 처음으로 입금됐습니다. 이전 수수료 10%에서 매출에 따라 5에서 8%로 내렸고 연간 매출이 5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면제됐습니다. 익산시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환급하며 어양정음 정상화된 이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마다 익산의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행정통합지역 우선 배정을 내세운 정부 방침과 익산이 입지에서 제외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북자치도의 민선 8기 공약에 포함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익산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제2 전북의 혁신도시는 익산으로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미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 기준은 변한 것은 없습니까? 네 변하지 예.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 등 40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한 대로 저는 이번 민선 9기 공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공약을 다시 할 것이고 그 공약에 따라서 익산으로 제2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도지사 후보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정원율 익산시장과 정책연대에 나선 상황, 익산 지역 핵심 공약으로 혁신도시 조성과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내놨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도 지난 2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익산을 농생명과 식품, 문화가 결합된 K컬처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법안이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통합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은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입지를 전주 완주 혁신도시 주변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선 9기가 시작되면 도내에서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익산을 입지로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혹시 지역 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건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익산의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조성을 놓고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 정부 방침과 국회 법안과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 가운데 익산 혁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올해 새학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 2주 동안 학생들이 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9만 7천여 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9천여 권보다 63%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도서관 200곳 조성과 사서교사 18명 등 전문 인력 확충이 독서 활동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상용화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당 2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그린바이오, 첨단 식품 기술 등 농식품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적용 분야는 의사결정과 생산 공정 혁신, 자동화 등입니다. 신보균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햇빛연금을 공약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휴부지 1,000만 제곱미터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수익은 익산시민 1인당 10에서 30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마을 단위로는 매달 500만 원을 배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대환을 공약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1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4에서 6% 수준의 정책금리로 전환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값 임대 점포를 확대하고 다이로움을 상권 업종별로 맞춤 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첫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협동 모델을 접목한 익산시민 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익산시와 시민 10,0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 유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해 축구 꿈나무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시민 구단주 형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익산은 지난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시민으로 대상포진 접종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여전히 취약계층만을 고려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취약계층 접종률도 33%에 불과해 수천 명분의 백신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질환 대상포진. 지난 10여 년간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5년 23만 4천여 명에서 2024년 34만 2천여 명으로 46%가량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확보한 대상포진 백신은 4,500명분,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조례 개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됐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60세 이상 취약계층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상포진 백신이 부족 현상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접종 집행률은 33%, 고작 1,497명에 그쳤습니다. 2,600명분의 백신이 재고로 남았습니다. 때문에 익산시 보건행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 재고를 일반 시민에게 접종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급자 우선 접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올해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익산시가 대상포진 백신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6천만 원. 조례대로 한다면 익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6만 5천 명. 이 중 공공과 민간 접종을 제외하면 한 해 2만 6천 명 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익산시 보건행정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취약계층 90% 접종 완료 이후에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 시민까지 대상포진 접종이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익산시. 접종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재고로 남은 백신은 장기 보관 부담에 관리 부실로 인한 위험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경찰서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체육회를 비판한 시의원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군산시 체육회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서동환 한경봉 시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6월 군산시 체육회 간부가 2년 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왔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연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값이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겨울에만 30만 마리 넘게 살처분돼 3월 초 기준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1kg당 6,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5%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하림은 닭고기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800만 개의 유경종란 수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군산시는 실험용 돼지 사체를 먹이로 제공하는 등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기존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공익 제보를 이유로 고용 승계가 거부되고 있다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채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지역아동센터 2곳이 야간 연장 돌봄을 운영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아이소리와 오식도 지역아동센터 등 2곳입니다.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영업장 환경 개선과 재창업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등에 2030년까지 5년간 4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 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딸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하면서 촬영했고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폭력은 해당 중학교의 입학식 날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월명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 공모에서 길 종합건축의 월명 네트워크 허브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전국 16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길 종합건축사 사무소 ENG의 설계안이 당선됐고 우수작은 세이브 종합건축사 사무소, 입상작은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기존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해 단지 내 접근성을 높인 열린 공간 구성이 특징입니다. 월명국민체육센터는 12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 오는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롯데시네마 군산 나운관이 문화체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500명은 가족영화 관람 프로그램인 시네마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운영되며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품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식품진흥원은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인증 획득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 수출을 위한 특화 인증과 국제식품안전 인증 취득도 지원됩니다. 아울러 수출 대상국에 대한 맞춤형 제품 분석과 식품 표시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익산 신청사에 마련된 로컬푸드 상생장터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어양점 출하농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상생장터를 내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장터는 당초 18일로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사흘간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45개 참여 농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원광대병원이 한국의료국제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원광대병원은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국제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원광대병원은 2009년부터 몽골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세계 10개국과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6천 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300여 명의 해외 의료인을 교육했습니다. 현재는 개발도상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청년들에서 청년구직자 관내기업 면접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 소재 사업장에 면접을 응시한 18에서 39세 구직 청년 150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